아이스크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그려가요. 함께 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의 흔적을 무심히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꾸준히, 아무리 어려워도 한결같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 전문기관,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공기의 흐름과 변화를 관찰합니다. 건강과 맞닿아 있는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토양은 인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물을 24시간 관리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오염된 수 생태계와 토양을 정화시켜 맑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상하 수도도 정비해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냄새, 소음은 물론 버려지는 것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디에서나 세상이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IT 기반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일상을 둘러싼 생활 환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는 생활 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로 몸살을 앓는 지구.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지구촌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을 살리고 환경 보존에도 큰 공헌을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행복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는 혁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미래 환경을 열어가는 K에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의 흔적을 무심히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꾸준히 아무리 어려워도 한결같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 전문기관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공기의 흐름과 변화를 관찰합니다. 건강과 맞닿아 있는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토양은 인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물을 24시간 관리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오염된 수 생태계와 토양을 정화시켜 맑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상하 수도도 정비해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냄새, 소음은 물론 버려지는 것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디에서나 세상이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IT 기반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일상을 둘러싼 생활 환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는 생활 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로 몸살을 앓는 지구.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지구촌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을 살리고 환경 보존에도 큰 공헌을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행복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는 혁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미래 환경을 열어가는 K에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의 흔적을 무심히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꾸준히 아무리 어려워도 한결같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 전문기관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공기의 흐름과 변화를 관찰합니다. 건강과 맞닿아 있는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토양은 인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물을 24시간 관리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오염된 수 생태계와 토양을 정화시켜 맑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상하 수도도 정비해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냄새, 소음은 물론 버려지는 것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디에서나 세상이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IT 기반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일상을 둘러싼 생활 환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는 생활 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로 몸살을 앓는 지구.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지구촌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을 살리고 환경 보존에도 큰 공헌을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행복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는 혁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미래 환경을 열어가는 K에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제2회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공감 찾기 콘서트.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나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만큼 댓글로 많이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단의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국민과 공유하고 또 기관 혁신에 기여한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긍심을 갖고 좋은 추억,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공감 찾기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추진했었던 기관 혁신 우수 사례 11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함께 알아보는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2회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공감 찾기 콘서트를 빛내주실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는데요.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하실 때 응원 정말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댁이나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면요. 댓글로 응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공행정협업으로 국민 불편 해소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확대한다라는 사람에게 발표가 있겠는데요. 발표는 기후대기본부 기후변화대응처 이승원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 통계부 이승언 차장입니다. 2020년 기관혁신 우수 사례 적극 행정 분야인 공공행정협업으로 국민 불편 해소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확대한다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 여름 우리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00만 톤에 달하며 2030년까지 가정, 상업시설 등 비산업 분야에서 64.3%의 감축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화력발전소 같은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작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의 주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집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 가정의 관리비를 아끼고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일석삼조의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탄소 포인트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 부문에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할 시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9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방금 서울시는 제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동일한 목적의 제도를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로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제가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하여 참여하다 서울 목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서울의 에코 마일리지에 다시 신규 가입해야 되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탄소 포인트제에 남아있던 사용량, 감축량, 포인트 정보 등이 이사와 동시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제도에 가입을 포기하고 제도 이탈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거주지 이전에 따라서 이탈되는 이탈자가 연간 약 14만 명,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 시 약 5만 8천 톤이 사라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환경부, 공단, 서울시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거듭했었으나 예산과 운영 방식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공단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2019년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서울시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올해 7월 드디어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대국민 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이러한 두 기관의 협업 및 노력의 결과로 행정망을 통하여 양 제도의 참여자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전국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서로 간의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본 시스템 연계로 가입자들은 어느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끊김없는 에너지 사용량 및 감축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동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단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업의 성과로서 최종 입상은 못했지만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공공부문 560건 중 최종 18건에 선정되었으며 국민 칭찬과 함께 두 제도의 협력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화면에서 보시듯이 공단과 서울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96만 명의 참여자 유지 효과와 더불어 75만 7천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 혜택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연간 약 10억 원의 인센티브 혜택이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탄소 포인트제의 혁신과 협업은 계속됩니다. 비산업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천주교 등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협업 관련 교육 및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홍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한전, 포스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바로 나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신 이승헌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에코 마일리지 그리고 그 외 지역의 탄소 포인트 제도, 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게 구분이 되는 게 많이 불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도 함께 참여하는데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K방역 의료 폐기물 관리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주제로 경영기획본부 글로벌 협력처 이승훈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 국제협력부 이승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의 K방역이 해외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동향을 잠깐 지켜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하고 있겠지만은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는 의료 폐기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에서는 현재 보호장비도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을 감수한 채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치료제에 사용된 플라스틱 검사기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장비들이 현재 폐기물에 방치되어 있어 제2차 감염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협력 채널을 통해 유엔 총회라든가 K방역의 경험을 국제협력에 대한 협력을 지금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금 여러 주요 국가에서 K방역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세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 국제협력부에서는 이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의 의료 폐기물 관리 전략이라든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사업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로 의료 폐기물과 관련 임시 보관 시설을 개선한다는 등 개도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 ODA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공단과 UNDP와 코로나 대응, 즉 K방역과 관련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폐기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공단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20개국 주요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지금 참석을 하여 약 151명이 많은 협조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그리고 KBS, 그리고 연합뉴스 등 총 43건의 언론 홍보를 저희가 추진하였고, 환경공단의 SNS 홍보,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계기로 저희는 전문적인 화상회의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 절감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을 최고치로 올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잘 아시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유튜버가 직접 제작했던 다수의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4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더불어 이를 계기로 파라과이 의료 폐기물 관리 개선 사업에 큰 추진 동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파라과이 의료 폐기물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챕터로 좀 남아 있습니다만 파라과이도 어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낮은 문제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관련된 전문 인력 관련된 법규들이 굉장히 누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한 즉시 저희 공단 차원에서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파라과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보건 분야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추후 사업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라과이 현지 의료원에서 폐기물 관련된 임시 보관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고요. 이와 더불어 비대면으로 약 260여 명이 참여한 역량 강화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 국제협력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은 저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환경공단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그런 협력 사업을 개발하였지만 앞으로는 개도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등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국제협력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웹 기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한국환경공단 국제협력부를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K 방역의 범위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의료 폐기물들 이 처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생각할 때 굉장한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사례 발표였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이승우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환경 분야 포용적 직접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활용품 품질 개선이란 사례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처 고호영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처장 고호영입니다. 우리 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로 재활용 품질 개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 자원관리 도우미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쳤던 비행 분석 슬로건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헹구고 라벨을 분리하고 타물질을 섞지 않는다. 전 국민들이 외쳐야 할 그런 슬로건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실업자가 증가를 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을 하고 은택득 소비로 인한 일회용 사용량 증가와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이물질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재생원료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재활용 위기가 오게 되고 또한 일자리 위기가 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게 되고 또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주 심플하지만은 전국 단위의 양이 많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15,395개에 9,700여 명의 자원관리 공동주택 도우미를 배치를 채용을 하여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시연하고 홍보하고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을 하는 내용과
전국의 재활용 선별장 143개소에 1000여 명의 선별장 도우미를 채용을 하여서 재활용품과 이물질을 분류하는 그런 재활용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위기사항이 있었는데요. 특히 직무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과 같은 그 고령층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허리를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는 안전사고가 초기에 발생을 하였고요. 또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근무 시간을 미준수하는, 그리고 관리사무소와의 또 다툼과 주민과의 다툼,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내부 직원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 폭주와 채용과 복무, 근무와 같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업무의 피로도가 극한사항에 이르는 위기사항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사항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관리 도우미들에 대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그리하여 TV와 라디오, 신문, 미디어 보도라든지 유튜브 같은 전 국민, 대국민 홍보를 저희가 전사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저희가 실시를 하여 주민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여서 사고 재발을 방지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도우미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미담 사례를 계속적으로 전파하여 이런 위기사항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부분인데요. 도우미들의 인건비 집행으로 실질 GDP가 277억 원이 증가를 하고, 또한 공단의 23억 원의 수익 발생으로 재무 건전성의 개선 효과를 가져왔고요. 재활용 업계 쪽에서는 소각 잔재물에 대한 소각 처리 비용을 75억 원을 절감하는 하고, 무색 페트병에 대한 재생 원료에 대한 고품질 원료화를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확산이 가장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연환경 해설사와 같은 자원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저희가 노동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비행하는 우리가 바로 히어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한 분들, 또 경제 위기에 처한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무엇보다도 재활용품 품질까지 개선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야말로 일석이조의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고호영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카페 운영이라는 사례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충청권 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의 신강형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카페 여기를 소개할 저는 충청권 환경본부 신강혁 과장입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공단 전 직원에게 저희 카페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공단 셀럽분들이 카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사진을 넣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가운데 저희 프로도 있고요. 이사장님도 계십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하고 많은 사업 중에 왜 카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청년 인턴을 채용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환경본부 최초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내 카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 본사에서도 검토해 3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 어렵게 설득한 그때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준비 과정을 직접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영업자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는 환경본부가 본사에서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는 대전에 있는 충청본부 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추진 계획을 승인받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2월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믿고 맡길 만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협회와 협업을 통해 한터 보호 작업장을 선정하였고 이곳에서는 중증장애인 45명이 빵과 쿠키를 만드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빵과 쿠키를 판매합니다. 한터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이 이분들의 직업훈련을 돕는다는 것이 직원들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다음 어려웠던 일은 카페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업으로 해결했습니다. 11개월째 매일매일 출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오른쪽 사진의 조정아 바리스타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 직원의 급여는 공단에서 또 나머지 한 분의 급여는 카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최초로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 연간 기간 부담금 1,000만 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카페는 환경 사랑을 실천합니다. 최근 플라스틱 소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머그컵과 텀블러만을 사용하고 종이 영수증 없애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품 제로 카페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연간 10,000개 정도 저감한 효과가 있었고 청산의 쓰레기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거북이 보호 작업장과 협업하여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전량 재활용합니다. 이곳에서도 중증장애인 20명이 직업훈련을 하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생산품을 만듭니다. 작업장에서는 이를 수거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격주로 출장 차량을 이용해 무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만든 홍보 기념품인 클립 보관함은 300개가 제작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커피 찌꺼기를 연간 200kg 재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카페 운영으로 올해 매출 3,7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익은 장애인 직업훈련과 카페 운영에 사용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으로 환경 사랑을 실천합니다. 향후에는 노하우를 다른 본부에 전파하고 장애인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가 잦아지면 여러 주민 참여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사랑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테이스트 굿. 화분도 만들고요. 이렇게 환경공단하고 해서 플랫폼도 만들어서 이번에 납품도 하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해주시고 매니저님도 잘해주세요.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카페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그냥 직원들을 위한 카페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이 여러분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경 카페 이름이 여기라고 하네요. 기억에 아주 쏙 남는 좋은 이름인데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환경 카페 여기야말로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소중하고 따뜻한 공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신강형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발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모바일 전자고지 구현이라는 사례명의 발표입니다. 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 김두석 발표자님께서 현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전자구현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김석들입니다. 발표에 앞서 관련 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매연 저감 장치, 그 영상에 나온 주요 키워드로 현재 모든 차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중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운행 제한 단속 및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5등급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전체 차량 대수는 2,400만 대이며 이중 5등급 차량은 170만 대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께 우편 등 종이고지를 통해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 인천과 경기도는 연간 10만 건을 종이고지로 안내를 하였고 비용은 약 1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편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종이고지는 우편물 분실, 주소 불명으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대량의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에 따른 고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지자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플랫폼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CI로 변환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KT 등 모바일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고지 체계도입니다. 공단에서는 국토부에서 차량 번호 및 주민번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5등급 차량의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였고 이를 카카오페이 등 중개사업자에 전달하여 각 중개사업자가 보유한 CI와 매칭하여 안내문을 보내는 체계입니다. 다음은 중개사업자별 실제 발송 화면입니다. KT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고 본인 인증 후에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도 KT와 동일하게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손쉽게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모바일 전자고지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대 효과로서 공단에서는 이번에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전자고지로 약 250만 건의 각종 안내문을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께 전자고지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종이고지로 발송할 경우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고지는 4.2억 원으로서 약 1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대 효과입니다.
전자고지는 C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고지보다 훨씬 도달률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주소지 불명으로 안내가 되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클릭 하나로 단축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적 기대 효과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디젤 배기가스의 발암성은 2A 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고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5등급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 등 정후조치 사업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로 코로나는 수개월 내에 반드시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은 별도의 백신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방법이야말로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혹은 잃어버려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줄일 수 있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편의성 그리고 직원의 업무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김두성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6번째 발표 순서입니다. 화학사고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IoT 기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정보 관리 앱 개발이라는 사례명입니다. 수도권 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안전일부 이종근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의 이종근 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감찾기 콘서트에서 발표를 할 사례는 화학사고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IoT 기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정보 관리 앱 개발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총 화학사고 중에서 누출사고의 비율이 77%로 아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야간 등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 누출사고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및 감염병 등에 따른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원격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원격 감시 시스템의 높은 설치 비용으로 명세한 사업장에서는 현재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처에서는 IoT 기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정보 관리 앱을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사업장에 설치된 감지기에 IoT 기반 앱을 연동하고 원격 감시 기능을 구현하여서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능력은 높이고 피해 확산은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앱 주요 기능은 뒤쪽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성과는 저희는 일단 제품의 개발과 제작을 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감지기와 스마트폰 앱을 연결해주는 IoT 컨트롤러의 시스템 구성과 내부 사진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될 앱 화면입니다. 첫 번째 메뉴 선택 화면을 봐주시면은 주요 기능으로 데이터 조회, 사업장 정보 설정, 그리고 센서 설정, 경광등 제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 SMS 전송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각 단계별로 세미콜론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도 한 명의 담당자가 아닌 여러 명의 담당자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계별 1에서 3단계까지 알람을 설정이 가능함으로써 누출 사고 인지의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누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 정보가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네, 그 다음 추진 성과로는 저희는 이제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테스트의 방식은 시험용 시약을 감지기에 접촉시키는 방식을 이용을 하였고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상의 누출 사항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게 되면 테스트 베드에서 이제 5번 감지기가 있는 유독물 창고에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하였고 지금 누출 정보 알림 화면에 유독물 창고가 지금 경고가 뜨는 화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SMS 메시지가 사업장 담당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출 데이터 조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실험한 시각이 15시 8분경인데 맨 아랫줄에 15시 8분경에 있는 5번 센서에 감지가 된 것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일치를 하였을 때 저희는 정상 작동을 하였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400여 회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8%의 정상 작동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IoT 앱을 보급을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6년 동안 많이 감지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기설치된 감지기를 활용함으로써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 PLC 모듈에 대비하여 이제 30% 정도의 설치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oT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한국판 뉴딜, 특히 빅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업장 안전 취약 부분인 누출 사고에 대한 지원과 성과 공유 과제로서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 방안입니다. IoT 기술로 하나 되는 화학사고 신속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 협업 우수 사례 공모에 저희 화학안전 분야가 공단 대표 사례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IoT 기반 화학사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우리가 확보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공단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전문 검사기관, 전문 안전진단기관으로 선두 역할을 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런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이 참 어려울 텐데요. 이런 앱을 이용을 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어서 국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이종근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7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사례명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자원순환본부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정보관리부의 김준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정보관리부의 김준호입니다. 공간 콘서트라는 뜻깊은 자리에 부를 대표하여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료 폐기물은 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전용 용기에 담아 전용 운반 차량으로 운반, 전용 소각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이러한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메르스 이후 5년 만에 더 강력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고 1월 27일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신속하게 격상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된 의료 폐기물을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처리하기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결과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시스템상의 코로나19 폐기물 코드를 신설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발생된 의료 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말 따로 모아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 저희가 코로나 환자에서 나오는 격리 폐기물은 별도 RFID 칩에 코로나라고 태그를 별도로 붙여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황실을 구축하고 신속한 통계 자료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 없이도 긴급하게 코로나19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배출자의 기초정보 및 임시배출자 등록 등의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1,810개소의 종합병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그리고 137개소의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자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서 발생된 4,200여 톤의 코로나 관련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위한 업무 지원 내용입니다. 정부 합동지원단 업무 지원의 경우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시설의 증가, 그리고 파견자의 주 52시간 근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파견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파견자 노고에 대한 보상 방안, 그리고 파견 종료 후에 그 직원이 어떻게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해 주신 안전관리실, 인재경영처, 경영지원처, 그리고 경영혁신처 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파견 종료 후에 자가격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신 환경부 운영지원과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1월 30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부터 현재까지 총 12개 시설 38명의 지원 인력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비상주 관리로 전환된 4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사회적 책무 이행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매일 15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된 의료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현황 등에 대한 통계 자료와 의료 폐기물의 안전 처리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처리 인프라의 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적극 행정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발생된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협력부와 함께 UNDP와의 웨비나, 그리고 파라과이 의료 폐기물 관리 개선 사업 등에도 참여함으로써 K방역을 위한 우리 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전 세계와 공유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사회적 책무 이행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코로나 의료 폐기물 관련 배출 운반 처리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해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저희 공단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관련한 의료 폐기물 이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관련해서 코드까지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김준호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8번째 순서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캠페인이라는 사례명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의 부담금 관리부 양경주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아이스팩 역습을 막아라! 안녕하십니까? 불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양경주입니다. 본 사례는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 사례 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팩 많이 쓰시죠? 아이스팩 사용량을 보면 2016년 가구당 5개가 2020년 가구당 16개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모으면 지구 한 바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가 사용하는 아이스팩,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아이스팩 속 젤리,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묻습니다. 아이스팩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이스팩 무료 나눔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도 지키고 아이스팩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이스팩 재사용이 왜 쉽지가 않았을까요? 문제는 첫 번째, 수거함의 위치입니다. 수거함을 밖에 설치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도 쓱, 심지어 오물도 버립니다. 두 번째,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요처 확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지거나 오염된 아이스팩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거함의 위치입니다. 실패의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즉,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께 버릴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이나 아파트 경비실 앞을 선택했죠. 그 결과 대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처 개발입니다. 사람들은 재사용이라고 하면 일단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깨끗하게 세척된 아이스팩을 들고 직접 상인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0만 개가 재사용되었고 내년에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이스팩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를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지거나 오염된 아이스팩 전체 수거량의 10에서 20%가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함께한 마을 공동체와 재사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을 환경 교육용 키트로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쓰레기가 향기로운 방향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 공단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수거함의 설치부터 상품화된 아이스팩을 상인에게 무상 제공까지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심각 단계일 때마다 세척 건조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열정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 위기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지속, 실현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으로 전파하여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상공인가도 상생할 수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그려가요. 함께 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 함께 힘 모아 세척과 건조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부들은 이 활동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보혁신 우수 사례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스팩 재사용은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이스팩이요. 쓰레기 봉투에 그냥 버리자니 부피가 크고 그렇다고 봉투를 잘라서 내용물을 버리자니 왠지 환경이 많이 오염될 것 같아서 항상 찜찜했었는데 이렇게 재사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니까요. 아, 정보혁신 우수 사례 대상 받을만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9번째 순서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그린 뉴딜 선도라는 사례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발표는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하수도계획부의 박정림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 뉴딜의 스마트 하수도로 혁신을 더하다 발표를 맡은 하수도처 박정림 대리입니다. 혹시 하수도를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수도를 검색해 보면 극한직업, 3D 업종 최고봉과 같은 컨텐츠와 냄새나고 더러운 연관 검색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도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곳, 바로 오늘날의 하수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기 힘든 3가지 이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스크린에 걸린 물티슈와 같은 이물질을 직접 제거하기도 합니다. 경고 알람이 울리면 주말에도 새벽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인 맨홀에서는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수도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하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졌고 도시 침수와 악취와 같은 국민 불편이 증가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똑똑하고 안전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하수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물관리 일원화로 하수도 전문기관이 된 우리 공단은 ICT 기반의 기술 혁신을 담은 스마트 하수도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고 스마트 하수도로 준비된 우리 공단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에 반영되었습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물환경본부와 환경시설본부의 협업체계로 스마트 하수도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구축 사업은 하수의 발생부터 수집,
이송, 처리 후 수생태계로에 방류하기까지의 하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합니다. 총 사업비 3,642억 원으로 24년까지 33개소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으로 우리나라 하수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질 초과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사후 조치하던 하수도에서 ICT 기반의 계측 제어 감시 설비로 최적 운전하여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하고 강우 데이터와 하수관로 수위 데이터를 연계하여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취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하수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노후시설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으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집중호우 대응 강화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악취 저감으로 보건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 분야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또한 저비용 고효율 관리 체계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금까지 하수도의 구축에 매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혁신을 담은 스마트 하수도로 국민에게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두가 꺼리는 곳 바로 하수도인데요. 저도 한 매체를 통해서 스크린에 걸린 그 물티슈를 제거하는 직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많이 고생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하수도 관리가 앞으로 스마트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박정림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순서입니다. IoT 활용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원격 시스템 개발 사례명으로 대구 경북 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환경안전부의 이재호 발표자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환경본부의 이재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앱 화학안전 지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첫째로 최근 3년간 화학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알림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큰 사고로 확대 시 추가적인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상알림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2019년부터 작업자 부주의에 따른 화학사고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중에 탱크로리 상하차와 같은 외부인에 의한 화학사고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도난의 우려도 존재하며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강화된 출입자 관리 및 교육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법정 서류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하지만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 수기 작성 관리에 따른 서류 분실로 인해 실제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의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대구 경북권역 검사 부적합 항목 중 14%가 서류관리 미흡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류 전산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 앱 화학안전 지킴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앱의 첫 번째 기능으로는 비상사태 발생 시 10초 이내로 사업장의 모든 앱 사용자에게 비상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으며 스피커를 통해 비상사태를 고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사고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시설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할 시 담당자에게 즉시 조치 가능할 수 있도록 메시지 알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화학안전 출입 절차 마련입니다. 아래의 그림 순서대로 안전교육과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거쳐 출입자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가능토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된 내용은 법정 양식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여 서류 분실에 의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의 추진 성과로는 첫째로 2021년 우리 공단의 협업 대표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 과제로도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완료 후 2월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큰 목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비상대응 알림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과 화학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우리 공단과 협력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 출입 절차 마련과 비대면 업무가 가능토록 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코워킹, 대내적으로는 본사, 환경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교육, 간담회 등의 행사를 전국 홍보마켓으로 활용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본부에 앱 사용 안내 및 설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코스트, 환경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용료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환경기술인협회와의 MOU를 바탕으로 큰 기업의 뛰어난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협회의 정기 모임, 간담회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컨슈머, 우리 부서의 기술지원 사업과 사업장 기술교육 등을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꾸준히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앱을 업그레이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화학안전지킴이에 관한 소개였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국가, 화학안전지킴이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학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런데 이런 비상 대응 관리 체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게 정말로 필요한 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이재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11번째 발표예요. 코로나19발 고용위기 해소와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 사례명으로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처 이희경 발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정규직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이희경 과장입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올해 가장 고민이 많았던 포용적 채용과 코로나 속 고용 위기 해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 채용 사례입니다. 우리는 왜 사회적 약자 채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공단 내에서도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공단 직원의 인식 수준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업무 대부분이 현장 중심의 기술 집약적 사업이라는 핑계로 사회적 약자와의 근무를 외면했고, 보시는 것처럼 공단의 사회 형평적 채용은 목표에 미달하고 매년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저희는 1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 채용이 단순히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채용을 통해 기존 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배치하다 보니 입사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퇴사율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장애인은 공단 근무를 꺼려한다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복지 TF를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러던 중
직원 채용과 부서 배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직무 설계가 기존 직원들의 업무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분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직무를 새롭게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 분석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와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96개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적합 직무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앞으로의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로 보훈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려 국가보훈처 모범 취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외에 저소득자, 고졸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형평적 채용 분야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포용적 인사 분야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채용을 확대한 결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채용이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고 고용부담금을 내던 기관에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사한 3명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은 적합 직무에 배치받아 본인과 동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입사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 가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 속에 진행된 올해 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다가왔고 사회는 멈추고 고용 절벽으로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이슈가 늘어나면서 공단은 신규 직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기존 감염병과는 또 다른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채용을 미루라고 했으며 실제로 채용을 연기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은 시시각각으로 변경되어 6천 명이 응시할 수 있는 고사장은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구직자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 많은 장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코로나 위기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채용을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인재경영처장을 감염관리 총괄자로 하여 감염관리 전담자와 고사장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노력하였고 직접 학교 대관 담당자를 찾아가서 공단의 안전한 필기 전형 운영을 약속하며 거듭 설득한 결과 4개 학교를 확보하여 응시자들과 약속한 6월 초에 필기 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4개 학교를 모두 방문하여 약 200개의 고사실을 2m 거리두기를 직접 점검하는 등 밀집을 최소화하여 6천 명이 넘게 응시한 시험에서도 감염병이나 민원이 전혀 없는 안전한 채용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면 면접 전형을 온라인화하고 구직자와 실시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택트 기반의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적합 직무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 친화형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포용적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채용을 진행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채용 사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다 어렵지만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인데요. 형식적인 채용이 아니라 적합 직무 96개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야말로 바로 인사혁신 우수 사례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표 진행해 주신 이희경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공감찾기 콘서트의 마지막 발표 순서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 그리고 각 부서별 담당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오늘 보고 계신가요? 공단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해도도 높아지고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공감찾기 콘서트의 온라인 자료는요,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요, 자료도 많이 공유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서로 유연하게 상황을 잘 대처하시면서 안전 예방에도 스스로 잘 지켜주시면서 건강하고 안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나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